미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것도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요. 이게 자칫하면 서로 보복에 보복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판이 완전히 폭력으로 얼룩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찰리 커크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9월 10일 12시 10분에 찰리 커크가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오면서 이 사람이 숨진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대학생 질문자가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대량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몇 건이나 일어난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찰리 커크가 갱단 총격까지 포함할까요? 아니면 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커크가 이런 말 한 이유는 뭐냐? 갱단의 총격을 빼면 미국에서 대량 총격 사건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총격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면서 커크가 쓰러진 겁니다. 목에 총을 맞고 그리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커크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치 판도를 바꿀지도 모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거든요. 자, 일단 찰리 커크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터닝 포인트 USA라는 걸 18살의 나이에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인데 터닝 포인트 USA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아주 큰 공을 세웠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 미국의 보수주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반이민, 총기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급격하게 세를 불리면서 미국에서 무려 850개의 대학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부까지 만들어서 무려 3,500개의 지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발하게 모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간 수익이 무려 1억 달러 이렇게 엄청난 단체로 만든 거 18살에 시작했다니까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24년 청년들의 표를 굉장히 많이 트럼프한테 끌고 왔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원래 백악관을 적어도 100번 넘게 드나들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족들하고도 친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게다가 트럼프 위스퍼러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하신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 그 정도로 최측근 중에 바로 찰리 커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총격으로 암살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당장 난리가 난 거 민주당도 지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최측근까지 지금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 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간신히 암살을 피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게빈 뉴섬이 애도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내놨습니다. 바이든은 전 대통령으로 중요하다면 게빈 뉴섬은 차기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뭐라고 말했냐?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모두 미국인으로서 이 비극을 함께 애도해야 한다. 그리고 게빈 뉴섬은 민주당 인사 중에서 가장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애도의 의미로 공식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나는 찰리를 잘 알았고 그의 열정을 존경했다. 이렇게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 뜻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공격은 역겹고 비열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바이든과 게빈 뉴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진짜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9월 14일까지 모든 공공건물과 해외 공간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이거 조기 개항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찰리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공식적으로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에도 메시지에서 뭐라 그랬냐? 찰리 커크는 미국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입니다. 찰리는 진정한 순교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급진 좌파, 레디컬 레프트의 정치적 폭력은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고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증오조장과 적대적 언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 벌어지는 테러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이렇게 좌파를 비판했는데 여기서 레디컬 레프트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익스트림 레프트는 극좌파, 그리고 레디컬 레프트는 급진 좌파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좌파에서 극좌파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급진 좌파까지 포함해서 싸잡아서 비판을 함께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의자가 잡혔냐? 아직까진 잡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백인 한 명이 체포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그 사람이 용의자다, 범인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지만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현재 밝혀졌고요. 만일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좌파 활동가나 또는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테러와 보복 테러의 악순환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의 책임론을 외칠 정도로 격앙돼 있거든요. 물론 찰리 커크처럼 젊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이렇게 총탄에 의해서 비명 행사했다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의 폭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책임자는 물론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런데 이게 연쇄적인 폭력 사태를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 책임론을 외치고 있거든요. 정말로 초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 민주당이 오늘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이 격앙돼 있고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좌파의 증오와 분열적 수사학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초래했다. 그리고 로라 루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측근의 우파 인플루언서인데 좌파는 테러리스트다. 자비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간 사람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정치권의 등판에서 뭐라 그랬냐. 좌파가 살인의 당이다. 이때 당이라고 분명히 파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을 가리킨 말이죠. 민주당은 살인의 정당이다. 이렇게 X에 게재하자마자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대립과 증오의 발언들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데릭 오든 위스콘신 하원 의원은 명백한 좌파의 정치폭력이다. 가차없이 싸우겠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장갑 벗어 던졌다 이거죠. 싸우자 결투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발언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그 용의자가 혹시라도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혹은 좌파라는 게 명백해진다. 그러면 추가 폭력 사태가 일어날까봐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좌파가 살인의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2024년에 트럼프 암살 시도 그것도 좌파가 한 거다. 또 지난해 24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살해됐는데 사실 이거 맨해튼 호텔 앞 진짜 번화가에서 CEO가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살해를 당한 겁니다. 이것도 좌파가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9월 10일 찰리 커크의 살해까지 전부 다 민주당 계열의 좌파가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민주당도 테러 대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일단 22년에 낸시 펠로시 집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우파 음모론자가 집을 습격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25년 6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의 미네소타 주 의원이 총격 사건을 당했는데 민주당의 하원 의장과 그 남편이 자신의 집에서 멀쩡히 앉아 있는데 거기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해졌나 할 정도로 지금 공화당 인사든 민주당 인사든 엄청나게 피를 보고 있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향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 폭력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독일이든 슬로바키아든 영국이든, 아니 유럽 전체에서 지금 우파에 대한 테러, 좌파에 대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독일,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2024년 우파 AfD 후보가 극좌 지지자에 의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요. 똑같은 24년에 좌파 SPD 후보가 극우 청소년들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우파의 로베르토 피초 총리가 피살 미수 사건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2025년 극우 활동가들이 노동당 의원 사무실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진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 막아나가야 되는데, 이번 사건이 혹시라도 도화선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은 폭력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치 상황은 바로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온 세계가 장님된다. 이걸 간디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그 전부터 영미권에서 정말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과연 트럼프와 미국의 민주당이 지혜를 모아서 폭력을 멈추고 그리고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세계 정치 환경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지식한방에서 지금의 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